태양 봅시다. 태양. 자, 일단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뭡니까? 항성입니다. 항성. 그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항성이 바로 태양에 해당이 되고요. 자,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광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광구를 보면은 우리 눈에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 빛나는 태양의 표면이 바로 광구에 해당이 되고, 온도는 한 6000도씨 또는 절대 온도로 6000 켈빈에 해당이 됩니다. 별 색깔은 노란색 별에 해당이 돼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태양의 표면인 광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흑점하고 쌀알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관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흑점은 말 그대로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인데 왜 검게 보이냐면은 주변보다 온도가 한 2000도씨 정도 낮아서 어둡게 보이게 되는 부분이 흑점이고, 이 흑점 주변에서는 아주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흑점 주변에서는 아주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흑점 주변에 보면은 쌀알무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쌀알무늬는 말 그대로 쌀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무늬인데, 이 쌀알무늬 밑에서는 태양의 물질이 나와 있네요. 광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대류 때문에 생긴다라고 돼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아래 뭐가 있냐면 일단은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빛과 열을 내요. 그러면은 태양에서 핵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이 쭉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서 전달되는 무슨 층이 있냐면은 복사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사층이 있고, 복사층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대류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사층 바깥쪽에는 대류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이 대류층에서 이렇게 태양 물질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태양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은 광구 표면에서 약간 밝게 보이고, 하강하는 부분은 약간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대류층의 대류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은, 상승부는 밝게, 하강부는 어둡게. 상승부는 밝게, 하강부는 어둡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모양이 보여서 쌀알무늬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흑점은 여러분들 보면은 개수도 변해요. 개수도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흑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흑점이 이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태양이 뭘 한다는 소리냐면은 자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태양도 스스로 뭘 하냐면은 자전을 해요. 그래서 흑점의 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흑점의 이동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흑점이 우리가 봤었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에서 봤었을 때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을 하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동에서 서쪽으로 흑점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얘가 흑점이 태양 점 위에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지구는 위도별로 자전 속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지구는 위도별로 자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야? 24시간이라 똑같잖아요. 적도에 있는 나라나
중위도에 있는 나라나 고위도에 있는 나라나 다 자전 속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각이 있기 때문에 고정 표면에 딱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륙 자체가. 그런데 이 흑점은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적도 부근에서 흑점은 이마만큼 이동을 하면은 고위도에 있는 흑점은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짧아요. 결국에 얘는 뭐냐면은 적도 부분, 즉 저위도 부분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위도별로 태양의 자전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처럼 단단한 지각이 있으면 그대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지구본 돌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구본을 예를 들어서 반바퀴 돌리면 다 그 한 점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반바퀴를 정확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반바퀴를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반바퀴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도별로 움직이는 양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흑점이 태양 표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흑점의 이동 속도가 위도별로 다르다. 위도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준다? 흑점이 태양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흑점이 태양 표면에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태양은 뭘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네, 태양은 기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걸 보고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태양의 흑점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뭘 한다? 자전을 한다.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도별로 태양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고체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내부 구조가 핵, 복사층, 대류층,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표면이 뭐예요? 광구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부분. 그리고 태양 바깥쪽엔 또 다시 뭐가 있냐면 지구처럼 태양의 대기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구처럼 뭐 산소나 질소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태양도 뭘 갖고 있다?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보면은 광구가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가 실제로 맨눈으로 보면 맨눈으로 보기도 힘들지만 태양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밝아서. 그죠? 태양 계속 맨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에는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실제로 그 계기 일식 때라도 관측을 하려면 뭘 봐요? 이렇게 검댕 묻힌 거나 아니면 아주 검정색 셀로판지 같은 걸로 봐야지 실제로 그냥 맨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밝아서. 뭘로 보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 왜 그 저거 시리얼 안에 들어있는 시리얼 포장 용지 있죠? 은박처럼 생긴 거. 시리얼 까보면 상자 안에 시리얼 담는 종이 있잖아요. 은박 종이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시리얼. 그거 잘라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게 약간 저거예요. 바깥에서 그 반사, 유리가 같은 효과를 내가지고 태양빛을 적당히 걸러내면서 표면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광구가 너무 밝아서 평소에는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언제 보이냐면 계기 일식 때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 있는 가장 광구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얇은 붉은색의 대기층을 뭐라고 하냐면 채층이라고 하고요. 채층 바깥쪽으로 더 옅은 대기층이 있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 있는 청백색의 대기층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층이나 코로나의 온도가 누구보다 더 높냐면은 태양의 광구 표면 온도보다 훨씬 높아요. 광구가 아까 6,000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는 10만 도가 넘어가요. 네, 점점 높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실제로 표면에
가기도 전에 타요. 타 죽어요. 예. 그 정도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의 광구 표면 온도보다 누가? 대기의 온도가 더 높아요. 예, 태양의 광구 표면 온도보다 대기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대기 또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홍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붉은 불기둥이에요. 홍염. 흑점 부근에서 채층의 물질이 코로나까지 솟아오르는 불꽃 덩어리예요. 쭉 솟아올라요. 일종의 폭발이에요. 폭발. 그 다음에 플레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흑점 부근의 강한 폭발로 대기층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물질이 보통 대전 입자들을 방출해요. 이거를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태양풍, 태양바람처럼 대전 입자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뿜어져 나오는데, 저 태양풍을 사람이 직접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예, 초과력이 굉장히 좋아서 막 뚫고 들어가요. 굉장히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지구에 직접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식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저게 만약에 직접 쬐면은 자외선을 직접 쬐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단 말이에요. 일종의 우주 방사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누가 걸러주는 거냐면은 지구에 있는 자기장 또는 지구에 있는 대기에서 요거를 걸러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 활동은요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이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또는 태양 활동이 얼마나 또는 저조한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흑점의 수예요. 흑점 수. 흑점 수에 따라서 태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아니면 얼마나 또는 좀 저조한지 이거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흑점 수로. 자, 그래서 흑점 수는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얼마를 주기로 변하냐면은 11년을 주기로 해서 변해요. 그러니까 올해 많았다. 그럼 몇 년 뒤에 많아요? 11년 뒤에 많아요. 또 다시 22년 뒤에 많아지고 33년 뒤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11년을 주기로 흑점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게 되는데,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일단 첫 번째 뭐가? 코로나의 크기가 커져요. 다음 두 번째로는 홍염하고 플레어가 아주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어가 발생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전 입자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전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태양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세 가지가 강해집니다. 이거는 흑점수가 많았을 때 태양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알겠어? 흑점수의 증가 때 태양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 이 태양의 흑점수가 많아져서 활발해졌었을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영향이에요. 이거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태양에서 저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지구에서는 이렇게 태양 흑점수가 많아지면 일단은 오로라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발생해요. 오로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구 대기층이 맨 밑에가 뭐예요? 대륙권, 그 위에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맨 위에가 열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열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리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전리층. 그러니까 전하가 해일이 돼서 이온이랑 전자들이 막 이렇게 공간에 뻗어 있는 층이 있는데, 요 전리층에 태양풍이 와서 부딪히면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빛을 내요. 그게 오로라예요, 보통. 그래서 근데 이 전리층의 두께가 보통 어디가 두껍냐면 극지방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라가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응? 오로라 보러 보통 어디로 가? 그렇죠, 핀란드 아니면 아이슬란드.
아니면은 캐나다 이런 데로 가요. 고위도 북극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오로라 현상이 좀 빈발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GPS나 인공위성 고장이나 오작동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에서는 자기장이 급격히 변하는 자기 폭풍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저 태양풍이 너무 강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는 북극 항로.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렇게 둥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길이 어떻게 돼요? 짧아요. 그래서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방사선이 너무 많이 세져요. 여러분 들어봤죠? 비행기에서 북극 항로 많이 이용을 하면은 비행기 내부에서 방사선을 많이 쬐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막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좀 많이 세져요. 그 다음에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리층에다가 전파를 지구에서 쏴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시켜서 반대편에서 이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전파 통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월드컵이나 올림픽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중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전파로, 위성을 통해서 전리층에다가 전파를 보내면 반사된 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수신을 해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은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리층이 교란돼요. 전리층이 교란돼서 전파 통신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끔 막 벼락치거나 해도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하전 입자들이 지구에 오면은 통신망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교란돼 버려가지고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미친 듯이 활동을 해도 그닥 지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특히나 이게 여러분들 2002년 여러분들 2002년에 태어났냐? 안 태어났지? 그렇지? 2002년에 뭐 했냐? 월드컵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 때가 태양 흑점 극대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송출을 해서 전 세계에 보내줘야 되는데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서 중계가 잘 안 돼 버릴까봐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풀어봅시다. 네. 자, 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5번. 자, 뭐라 불러줍니까? A는 이와 같은 태양의 표면은 뭐라 불러줘요? 광구라고 불러주죠. 광구라고 불러주고, A는 흑점, 그 다음에 B는 쌀알분이죠. 그 다음에 6번은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검은 점으로 약 몇 년을? 11년을 주기로 교수가 변합니다.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그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실제 자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서에서 동이에요. 그 다음에 흑점의 이동 속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적도가 제일 빨라요. 참고로. 그 다음에 7번. 자, 채층이죠. 이건 가. 얘는 코로나죠. 다. 그 다음에 3번은 홍염이죠. 여기서 홍염은 누구냐? 나죠. 그 다음에 얘는 플레어, 라. 8번은 1번입니다. 자, 탐구 체크. 자, 1번. 태양을 관측할 때는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을 만약에 볼록렌즈로 보고서 잘못해서 초점 맞아버리면 여기 동공 타버려요. 왜 먹지? 볼록렌즈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까맣게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딱 하면 여기 탑니다. 새까매가지고 큰일 나요. 자, 이거는 맞죠. 5, 그 다음에 2번도 5죠. 태양은 볼록렌즈로 보면 큰일 나요.
실명하고 싶으면 그렇게 봐. 그 다음에 2번은 자, 보조 만환경으로 먼저 파인더로 먼저 선체를 찾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주만환경으로 찾는 이유가 예, 이 주망원경은 어떻게 돼요? 주망원경은 배율이 커서 예,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A3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개념 체크. 자, 1번은 4, 2번에 4, 3번에 3, 4번에 5, 5번에 2, 6번에 1, 7번에 3,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4, 11에 2, 12에 5, 13에 1, 14에 1, 15에 5, 16은 보자. 서술형.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표면 온도가 더 높다. 극과 밝은 짙은 이산화탄소 CO2의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온실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예, 태양 수성보다 멀리 있지만은 태양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다음 17번 가하고 나는 목성형 행성이죠. 가는 목성형 행성이고 나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행성들은 이와 같이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물리적 특징 3가지는 일단은 뭐예요? 질량, 그 다음에는 밀도, 반지름, 그 다음에는 뭐 고리의 유무, 위성수, 이런 것들이 물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18번 만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의 흑점을 하루 간격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흑점이 동해서 서로 이동하죠. 흑점의 이동 방향은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흑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와 같이 흑점이 이동하는 원인은 태양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4, 2번은 자, 여기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주면 지구형 행성 특징은 밀도는 큰데 질량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또 공전 주기도 비교적 짧죠. 그죠? 네. 따라서 여기서 지구형 행성은 B, C, E, D까지가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고 A하고 F는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4, 4번에 1, 5번은 2번입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로 뒤에 단원 체크 112부터 115까지 숙제 알겠죠? 수고하셨어요.